서초구 알아보겠습니다. 서초구는 1988년에 강남구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어떤 법정동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곳이 농촌이었어요. 젖소나 뭐 사슴 뭐 이런 사육을 하는 그 근교 농업지였고 화훼단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강남구에서도 녹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3구 중에. 그래서 어떤 주거지역으로서는 그 쾌적함을 강남 3구 안에서 프리미엄이 높은 모든 그 파락군 그리고 기타 어떤 주변의 편의시설들 다 갖추고 있으면서 녹지까지 풍부한 삶이 가장 쾌적한 강남 3구 안에서도 주거지로는 최적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46.98km면 꽤 큰 면적입니다. 전체 어떤 서울의 구의 면적에 비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동이 10개나 있어요. 잠원동, 반포동 뭐 유명하죠. 고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방배동도 그 6개 구역이 재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이게 되겠죠. 그리고 서초동이나 오면동 일대나 양재동 일대는 그 녹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곡동도 그렇고 신원동, 원지동, 내곡동 이곳들의 특징들은 녹지가 풍부하다라는 거. 그것은 강남구에 이런 녹지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43만 1,050명이에요. 43만 1,050명이면 작은 인구는 아닙니다. 전체 어떤 서울의 구별 인구를 봤을 때는 작은 인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9,174km. 보통 뭐 17만 밀집된 지역들은 13만, 10만 대를 넘는데 9,174라는 킬로미터라는 인구 밀도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다. 그 이유는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절대적인 인구는 작지 않아요. 그렇지만 면적이 크고 녹지들을 풍부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쾌적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요 개발 호재는 반포의 재건축 고가의 아파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이미 들어서 있는 곳들도 있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이러한 또 지하철 연장을 또 지나는 그런 또 노선들이 있고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또 강남까지 진입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양재동의 R&D 센터는 녹지를 품고 있는 연구단지인데요. 이곳들이 또 확장을 하는 4개의 쿼터존으로 나눠서 확장이 되는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개발 호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서초구에는 2곳의 터미널이 있죠. 남부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경부선을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이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하고 매연도 심하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만 이곳을 지하화했을 때에는 상승 정체 구간의 해소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이루게 되겠죠. 상층부는 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고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층부를 녹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 신호선에 또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지역은 우리가 강남권의 영동대로에 대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이 영동대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남구가 대부분 상업지역, 복잡한 상업지역과 아니면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업무지역들로 주거지역으로는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라기보다는 상업 업무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죠. 서초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가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거기다 파락군을 가지고 있고 바로 주거시설들, 주거지역으로는 최적의 주거지역이 바로 이 가장 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에 가장 인접해 있는 강남 3구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또 재건축될 방배동 지역의 6개 구역의 재건축 등 체계적인 계획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호재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거나 방배동 일대의 주택단지, 또 양재동 일대도 그렇고 앞으로 최고의 부촌으로 거듭날 주거 전용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하면은 강남구 일대에 있는데요. 그곳들과 함께 가장 인접한 최적의 주거 지역으로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 여건도 혹시 지도를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서울을 반으로 딱 지도를 접어서 보면 강의 남쪽이죠. 남쪽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이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팔달 어디든지 이동하기에 가장 최적의 입지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문화하면 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서초구의 자랑, 예술의 전당을 끼고 있죠. 그리고 매해 가을이면은 서리풀 예술 또 축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인프라도 가장 강남 3구 중에 잘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 복지라든가 그런 복지 어떤 시설이나 혜택들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서초구이기도 하죠. 당연히 교육 여건도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서초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인프라들이 모두 이곳에 갖추어져 있는 중심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리고 법조타운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들이 또 종사하는 곳이 바로 또 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강남 성모병원도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R&D 센터의 연구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가장 큰 도서관인 중앙도서관도 바로 서초구에 위치해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개구, 서울은 25개구가 들어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가장 거대한 숲과 공원의 그린벨트지를 가지고 있죠.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쾌적한 주거 환경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적인 여건, 가장 강이남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8학군이라는 거,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고연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사자들, 퀄리티가 높은 종사자들도 다 이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일자리들이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보기 드문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다. 바로 서초구이죠. 고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죠.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죠. 강변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지도를 보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바로 이 면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곳이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의 면적은 상당히 넓지요. 그 안에서도 보시면 고액의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는 지금도 재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이미 들어선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강변을 끼고 있는 곳의 아파트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평당 1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 아파트나 재건축을 해서 2023년이면은 그 입주가 되고 있는 반포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요. 해하 29억 7천, 거의 30억이죠. 30억에서 40억까지 되는 고액의 아파트들이 이곳에 있고요.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파트들이 이 안에는 신반포 15차, 23차, 1차, 2차에서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인데요. 고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이겠죠. 이미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 고액의 아파트들이 이 서초구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는 것들은 주변에 보면 곳곳에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권에 이렇게 공원과 그 다음에 녹지들이 풍부한 곳은 이곳이 최고죠. 그리고 지금 AT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이곳도 서초구인데요. 이곳이 다 대부분 다 녹지로 그린벨트지라는 거 아십니까? 이곳이 그린벨트지로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면산을 끼고
쓰이고 있는 또 일부 일대 뭐 양재동도 그렇고요. 이곳은 또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뭐 빌라촌으로 주택 전용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런 곳입니다. 또 살펴볼게요. 네, 지하철역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서초구의 지하철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속버스 터미널역은 많은 환승 지하철들이 들어서 있죠. 7호선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3호선 그리고 뭐 9호선이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곳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보니까 또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많은 또 차편들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의 또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에 또 보시는 것처럼 2호선, 2도 순환선이 또 연결되어 있죠. 쭉 중간에 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는 또 양재역 일대 주변에 또 역들, 앞으로 또 GTX가 또 들어올 역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러면은 역 주변의 지역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반포의 주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뭐 1주구, 2주구, 이렇게 4주구, 지금 뭐 현재 3주구 이런 곳들이 고가의 아파트들로 해서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로 재건축이 될 곳들이 잠시 주춤은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미 뭐 안전진단 다 통과했고 진행 중인 곳들이기 때문에 이곳은 계속해서 고가의 아파트들을 그리고 고액 평당가를 갱신하는 최고의 평당가를 갱신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그 근원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신분당선 한번 알아볼게요. 신분당선은 지금 연장을 하게 되어 있죠. 양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사를 거쳐서 그 용산 쪽이죠. 용산도 뭐 핫하다고는 하지만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해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북쪽을 서북부를 연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또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초구는 경부선을 가로지르는 곳이 서초구예요. 경부선이 가로지르는 곳이 서초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경부선이죠. 쭉 이어지는 이 선. 그러다 보니 이곳에 대한 또 지하화 사업에 대한 또 개발 호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지하로 또 들어가는데 한남 IC에서 보면은 양재 IC 구간이 상당히 출퇴근길에 뭐 신도시들이나 아니면 분당 뭐 일대에 수도권에서 또 강남을 진입하는 또 길목이다 보니 상당히 정체 구간입니다.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곳의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화함으로써 상층부는 또 공원화하고 또 쾌적한 환경과 또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잠깐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보시는 그 경계점 여기가 용산이죠. 용산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용산역 바로 건너편이 바로 그러니까 사당 일부라고는 하지만 방배동 일부죠. 방배동 일부 서초구가 거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서울의 중심축에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상당히 빠르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입지 우월하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첫째도 둘째도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이미 지리적인 위치가 서울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동이 뭐 지하철이 없고 어떤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상당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리풀 터널이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2019년이죠. 2019년 4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정보사 사령부 부지, 기밀부지가 있다 보니까 단절이 된 녹지였습니다. 서리풀 공원이라고 하는 곳의 녹지였는데요. 이곳이 단절이 되어서 항상 우회해서 작은 도로들로, 대로가 아닌 작은 도로들로 우회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정체 구간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강남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서초구이기는 하지만 이동 시간은 좀 들었습니다.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지도 않았었고 좀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데, 이곳이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보통 그 뭐 방배나 이런 곳에서 강남까지 갈
때 이동할 때 차량으로 이동할 때 또 상습 정체 구간인 곳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한 뭐 20-30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한 7-8분으로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 주변 지역들을 교통체증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대역, 그러니까 서리풀 터널 바로 앞에 교대역 있죠. 교대에서 강남역을 뭐 이루는 요 구간, 서리풀 터널에서 교대역 있는 구간 보면은 경계점으로 해서 상당히 강남 테헤란로에 비해서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낮았어요. 그거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어떤 그 인허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종상향하는 지구 단위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또 다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의 개발들도 좀 더 빠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서리풀 터널 구간이고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법원 서초역에서 교대역을 이루는 이 법원을 끼고 있는 도로인데요. 강남 방면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상당히 빠르게 뭐 3배 이상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초구에는 뭐 대검찰청이 법원이나 이곳에 다 위치해 있는 법조인들이 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 종사자들이 그리고 강남 교대역 다음에 바로 또 강남역이죠. 강남역 일대에는 또 강남대로 쪽으로 해서 유명한 게 무엇이 있죠?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들이 있죠. 그곳에 또 많은 또 페이닥터들이나 의사분들 종사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또 쾌적한 서초구 일대의 주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주거지에 있어서의 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높은 또 수준의 그런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녹지를 끼고 있는 게 바로 요 양재 주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양재는 지금 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남을 이동하기도 굉장히 빠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초구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이곳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양재에는 R&D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죠.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양재 R&D 센터에는 이미 뭐 LG라든가 그리고 뭐 KT, 삼성 이런 대기업의 연구 센터들이 이미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역들이 근데 앞으로 더 확장이 되는 개발들이 있다는 것도 큰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뭐 4개의 쿼터존으로 나눠서 개발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R&D 센터 육성을 위해서 지금 이 지역들 특히 양재 시민의 숲 쪽이죠. 쪽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은 앞으로 그 4개의 존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한 7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쿼터존으로 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1000개 이상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확장된 곳으로 그 일자리만 해도 한 15,000개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또 수요층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또 확장이 되고 증가하는 그런 또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4개 쿼터존은 첫 번째 쿼터존은 이제 R&D 사업에 대한 그 연계된 그런 공간들로 해서 뭐 문화 여가 같은 교류 구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대기업들이 이미 특화돼서 들어와 있는 구역들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심하고 연결이 되는 복합구역이라고 해서 이곳들이 이제 이미 R&D 센터의 종사자들에 관계된 또 여러 가지 또 복합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또 더 개발을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휴기여가, 교류기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 2, 3, 4 해서 4개의 쿼터존으로 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지역이 지금 용도별로 보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통 업무 시설 설비라고 해서 양재 IC죠. IC 주변들은 대부분 유통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 구간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면산 일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녹지들이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인구 밀도도 면적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이곳에 연구센터, 개발센터들이 있는데 이곳들을 좀 녹지를 완화해서 더 커터존을 연구센터들이라든가 개발센터들을 확장시키는 것들이 또 있죠. 네, 그리고 남부터미널이 또 가까이에 우면산 아래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초동에는 지금 남부터미널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철제로 이루어진 시골에서나 볼 듯한 그런 철조로 이루어진 터미널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미 복합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와 상업시설들, 복합타운들이 들어있는데요. 남부터미널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대한 또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지역이 이제 복합타운으로 들어선다라는 예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 주변들을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주변 지역에는 이편한 세상이나 기타 큰 그 아파트들이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나홀로 아파트나 뭐 100세대 전후로가 되는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강남권이다 보니 우리가 보통 나홀로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입지와 그리고 강남 3구에 속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기 때문에 100세대 전후의 나홀로 아파트들도 이미 10억대, 20억대를 이미 다 형성하고 있는 10억대도 없습니다. 최하 15억 이상 되는 거기에서 20억, 30억 이상 되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GTX 이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서초구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선인데요. 양재역 일대에 신호선 예정이 되어 있죠. 양재 부분에 관심을 많이 서초구 안에서도 갖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역에 대한 연장에 대한 또 신분당선도 있고 그다음에 GTX 신호선도 있고 이러한 연장 호재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당연히 강남 3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재를 끼고 있는 또 일자리 창출인 그 R&D 센터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일자리 창출되죠. 그 다음에 교통 호재 있죠. 강남권의 모든 인프라를 다 갖췄죠. 여기는 빌라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지금 강남 3구 안에서도 서초구를 살펴봤습니다. 살짝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은 방배동 일대입니다. 방배동 일대에는 6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요. 방배 3구역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게 된대요. 5구역, 3구역 해서 이곳에도 또 20억대 이상이 호가하는 고가의 아파트들로 들어서는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강남구에서 1988년도에 서초구로 분리가 되어 있는 강남, 명실상부 원조 강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값의 최고가 경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 선행 지표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곳에는 법원 등 행정,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문화적인 거, 그리고 교통, 서울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그 일자리 R&D 센터나 아니면은 강남 테일한노와 한두정거장에 인접해 있는 직주 근접의 또 지역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곳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녹지 부분입니다. 녹지는 대부분 외곽 지역들에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공기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만큼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개발이 되지 않은 또 그런 낙후된 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곳은 그런 것들을 깨는 곳이죠. 프리미엄, 녹지 프리미엄을 다 갖추고 있어요. 많은 녹지들이 또 들어서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거에서의 가져야 되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 바로 이 서초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입지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강변의 아파트들 재건축을 할 아파트들이 또 줄줄이 또 들어서 있는 곳이 그리고 최고가를 갱신하는 평당 1억짜리들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또 서초구이기도 하고요. 진행 속도가 향후 서울 그 집값의 방향을 또 가늠하는 그리고 가격을 형성하는 최고가 경신을 가격 형성하는 곳이 이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통의 호재인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R&D 센터 일대의 또 개발 확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
기업들 확장들, 그 다음에 GTX 신호선, 이러한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지역이 얼마나 또 그 집값 형성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에 기여를 하는지 보게 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한강변의 재건축이 가장 빠르게 강남 3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도 말씀드렸자 한참 기대되는 것이 바로 또 말씀드린 레미안 또 반포 레미안 원밸리죠. 이곳들이 2023년에 또 들어섰을 때에는 입주를 했을 때에는 어떤 가격 형성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재건축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나 주택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의 이주 수요들 있게 되겠죠. 전월세 가격이 당연히 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견인으로 해서 집값 상승도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갭매우기 장세가 이루어지는 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고가 아파트가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갭매우기 장세로 해서 주변의 지역들 주택 가격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작은 이곳은 종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가 100세대도 안 되는 20몇 세대 50몇 세대 애들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꽤 많은 곳이 이 서초구인데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조차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몸값을 올리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래된 구축뿐만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그런 곳이 바로 서초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시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적은 나홀로 아파트들 구축조차도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지와 조건들을 갖췄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주택, 작은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들도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곳은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고가의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도료 주택의 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몸값이 같이 올라가 주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서초구 살펴봤습니다. 강남 3구 안에서도 원조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녹지기를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쪽이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적인 인프라, 교육적인 인프라,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완벽한 곳 서초구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앞으로 다른 지역, 모든 지역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좋은 지역 개발 그리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